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 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발언이 나와서 행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미래한국당이 불법 정당이다, 해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직접 연결해서 당시 상황 그리고 왜 그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창당 대회에 갔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당 미래당 대표 오태양입니다. 네,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부딪힘 때문에 그 상처를 입고 지금 저 병원에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인터뷰는 정말 처음인데요. 네. 입원한 지 3일 됐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큰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먼저 이 오태양 대표가 계시는 이 미래당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정당입니까? 네, 미래당은 청년 정당입니다. 3년 되었는데요. 네. 역사로 보면 이미 2012년에 창당했던 청년당이 전신입니다. 네. 바른미래당보다 역사가 깁니다. 네. 저희는 산업화 정치 30년, 민주화 정치 30년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정치 이제 시작해야 된다. 즉 정치 세대 교체를 창당 목표로 창당했습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당에 1만 5천여 당원 지지자가 있고요. 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자문단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이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정치의 일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의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래한국당 창당식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가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보통 창당 행사에 정당 대표들이 초대받아서 갑니다. 네. 당일에도 그 현장에 100여 명이 넘는 다른 정당 대표나 관계자들이 참석했거든요. 네. 행사 보는 중에 황교안 대표가 축사를 하시길래 네. 답례 차원에서 평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오태양 대표가 한 이야기, 그리고 현장의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저희들이 녹음으로 땄는데 먼저 그 내용을,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입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당장 해산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성정당, 불법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지금 단상에 올라서 미래한국당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태양 대표가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 바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이 분주한 발걸음, 그다음에 부딪히는 소리 좀 들리고 그러는데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 직접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들인데요. 네. 바닥에 제가 쓰러진 상태에서 구두발로 집단 가격을 당했고요. 머리채를 잡혔고, 네. 좀 위험했던 건 안경 렌즈가 완전히 깨져서 네. 실명 위험까지 갔다는 게 전문 소견입니다. 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폭행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거나 제지하는 세력들은 없었습니까, 분들은? 많이 혼잡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네네. 거기에 황교안 대표나 한성교 대표 두 당대표가 계셨거든요. 네네. 전혀 어떤 제지나 또는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위협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우리 오태양 대표도 미처 생각은 못 하셨겠네요. 네, 네. 예상했던 건 아니었나 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백주 대낮에 네. 그것도 1야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네. 무차별 집단 폭행이 네. 좀 상식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거기에서 이 미래한국당이 해체돼야 된다, 이건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래한국당은 창당부터가 명백한 불법 정당입니다. 네네. 사실 그 근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당은 3가지 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데요. 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3가지의 기준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모두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먼저 정당법 42조 강제 입당 금지 위반했고요. 네. 54조 입당 강요죄, 55조 위법정당 가입죄 위반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정치자금법 33조 기부 알선 제한, 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혐의가 네.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정당 당선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불법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네. 정당 가입과 탈당 강요는 2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네. 그런 혐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정부 여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집해서 가져가는 이 모습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사실은 굉장히 파렴치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비례의석을 없애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니 이제는 본인들이 비례 전문용 정당을 만든다는 것도 이율배반이고요. 네.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 70년사에서 네네.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 바꿔치기를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말 반역사적인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특히 이렇게 지금 옆에서 이 병원이라 그런지 좀 주변이 좀 소란하네요. 무슨 어떤 행사들이 있나 보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병원이어서요. 음악이 나와서 제가 좀. 네네. 병원에서 계속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네.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방금 지적을 여러 개 하셨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것을 계속 고집해가는 방식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희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이런 꼼수를 쓴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이거는 조금 속된 말로 짝퉁 정당이거든요. 네네. 현명한 유권자분들이 저는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들인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한국당을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미래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 아까 그럼 혐의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네, 현재 저희 법률자문단과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한국당 관계자는 특수폭행에 대해서 고발 예정입니다. 네. 이건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있어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누군지도 신원 측정이 되고 있고요. 네. 황교안 대표 등은 정치 3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앙선관위에도 창당 승인 불허 요청을 할 생각이고 네. 오늘 저희 대표단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미래한국당 자체는 불법 정당이기 때문에 창당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실 생각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네,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이 정치가 희화되고 그다음에 정치가 명분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의 당과 최근에 또 만나서 선거 연대도 좀 논의하고 그러셨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미래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또 이번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 세대 교체 없이 정치 개혁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일회성 청년 영입 인재 말고 제도적 육성을 통해서 좀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20대에서 40대 국회의원 100명 정도는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해야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미래당도 이번 총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에 후보들 또 내십니까 미래당? 네, 지금 이제 비례 후보 선출 기간이고요. 네. 전략 지역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정치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젊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청년들이 정치의 일선에 정치인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그런 구조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척박한 토양입니다. 예전에 저희 40대 기수론으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역사가 한 30년 끊겼거든요. 사실 유럽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30대, 40대 총리 대통령이 나오고 있고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바꾸려면 현재 이번에 비례 47석 정도인데요. 네. 이런 건 다 젊은 인재로 좀 보장을 하고 뭐 청년 할당제 30% 그리고 각 당에도 내부의 청년위원회보다는 독립된 청년당을 만들 때 저는 제도적 육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